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그리고 이 또는 부정은 not Q이면 not P이다. 역은 not P이면 not Q이다. 이 또는 부정은 P이면 Q이다가 되죠. 이번엔 반대로 이면 그리고 역이면 그리고 이 또는 부정이면 그리고 역이면 다시 P이면 Q이다가 됩니다. 역과 이와 역을 통해서 반대편의 관계를 우리는 대우라 하고요. 이를 통해 명제의 역, 이, 대우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명제 x가 0이면 xy는 0이다. 그렇다면 진리집합은 xy 순서쌍으로 표현돼야 하고 가정은 x가 0이고 y가 모든 수인 순서쌍이 되고 결론은 x가 0이고 y가 모든 수 또는 y가 0이고 x가 모든 수인 순서쌍이 되므로 진리집합은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명제가 됩니다. 역을 하게 되면 xy는 0이면 x가 0이다. 진리집합이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를 가지므로 거짓명제가 되고요. 2. 부정을 하게 되면 xy가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다. 가정의 진리집합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순서쌍이 되고 결론의 진리집합도 다음을 제외한 모든 순서쌍이 되므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명제가 됩니다. 역을 하게 되면 x가 0이 아니면 xy는 0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명제가 됩니다. 2가 되면 다시 x가 0이면 xy는 0이다가 되겠죠. 이때 반대편 대우 관계는 참인명제일 때 참인명제, 거짓명제일 때는 거짓명제가 됩니다. 명제의 역, 이, 대우를 나타내면 1번 Q이면 not P이다. 역이면 not P이면 Q이다. 2가 되면 not Q이면 P이다. 이를 2와 역으로 한다면 P이면 not Q이다가 될 테고요. 이는 대우가 됩니다. 2번 not P이면 not Q이다. 역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2가 되면 P이면 Q이다가 되고요. 2와 역으로 한다면 Q이면 P이다가 되고 이는 대우가 됩니다. 3번 not P이면 Q이다. 역이면 Q이면 not P이다. 2면 P이면 not Q이다. 이를 역과 2와 역으로 한다면 not Q이면 P이다가 되고 이는 결국 대우가 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되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됩니다. 이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명제와 대우는 같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과 거짓은 1번 평행사 변형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참인 명제가 되죠. 역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참인 명제가 됩니다. 대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지 않거나 그 길이가 다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참인 명제가 되죠. 2번 AB가 유리수이면 A 플러스 B도 유리수이다. 참인 명제가 됩니다. 역은 A 플러스 B가 유리수이면 A, B가 유리수이다. 반대의 예가 다음과 같이 있고요. 이 둘의 합은 유리수이지만 이 둘은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거짓 명제가 됩니다. 대우는 A 플러스 B가 유리수가 아니면 A 또는 B는 유리수가 아니다. 대우와 명제는 같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 명제가 됩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과 거짓은 1번 평행사 변형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참인 명제가 되죠. 역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참인 명제가 됩니다. 대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지 않거나 그 길이가 다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참인 명제가 되죠.
2번 AB가 유리수이면 A 플러스 B도 유리수이다. 참인 명제가 됩니다. 역은 A 플러스 B가 유리수이면 A, B가 유리수이다. 반대의 예가 다음과 같이 있고요. 이 둘의 합은 유리수이지만 이 둘은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거짓 명제가 됩니다. 대우는 A 플러스 B가 유리수가 아니면 A 또는 B는 유리수가 아니다. 대우와 명제는 같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 명제가 됩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 m이 양수이거나 n이 양수이면 n 플러스 n이 양수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가정의 조건이 결론의 조건에 포함될 때 참인 명제가 됩니다. 문장 안에 이거나 또는의 표현이 있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는 뜻이 되므로 m과 n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다. 따라서 가정의 조건에는 적어도 하나가 양수가 되니까 둘 다 양수가 돼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양수가 돼도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양수인 경우 결론 둘의 합이 양수가 되어야 되는 조건에 반드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못하므로 이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역은 n 플러스 n이 양수이면 m이 양수이거나 n이 양수이다. n 플러스 n이 양수라는 가정을 보면 이 둘의 합이 양수가 되었기 때문에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양수가 될 것이고요. 또 둘 중에 하나가 양수였을 때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컸기 때문에 양수가 된 거죠. 그렇다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양수라는 말이 되므로 역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대우를 나타내보면 m 플러스 n이 0 이하이면 m이 0 이하 이고가 되고요. n이 0 이하이다. 자, 여기서 이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즉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m과 n이 0 이하이면 가정 m 플러스 n이 당연히 0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n 플러스 n이 0 이하가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0 이하일 때도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의 이 두 조건이 결론에는 없기 때문에 이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2번 x가 4보다 크면 x제곱은 16보다 크다. 결론의 진리집합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가 4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이는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역의 진리집합은 반대로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못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대우를 나타내보면 x제곱은 16 이하이면 x는 4 이하이다. x제곱이 16 이하라는 얘기는 그 진리집합이 x가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는 4 이하에 모두 포함되겠죠.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다음 중 그 역이 참인 명제는 1번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이것이 역이 되고요. 가정의 조건을 보면 x, y를 곱했을 때 짝수, 그러면 둘 다 짝수일 때 짝수, 둘 중에 하나가 짝수일 때도 짝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짝수일 때 짝수가 된다는 뜻이 되므로 결론은 둘 다 동시에 짝수일 때만 이야기했으니까 거짓 명제가 됩니다. 2번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을 때 C가 0일 때는 A와 B가 같지 않아도 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겠죠. 3번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역으로 나타냈을 때 가정을 보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 그러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 이상이 되므로 0 이상인 두 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각각 0이 되는 경우, 즉 x가 0, y가 0일 때만 등식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4번 역으로 나타내 주고요. 이는 결국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A와 B가 동시에 양수이거나 동시에 음수인 경우는 그 역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A와 B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므로 이는 거짓이 됩니다. 5번을 역으로 나타내 주고요. 결론의 진리집합은 결국 2.4보다 크다가 되니까 결국은 결론이 가정에 포함되므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므로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참인 것은 3번입니다. 명제, 낫피면 퀴다의 역이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는 문제에서 명제, 낫피면 큐이다의 역이 참이라 했기 때문에 역을 나타내주면 큐이면 낫피이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 했기 때문에 그 대우도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됩니다. 따라서 역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1번, 그 다음에 대우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4번, 그래서 1번과 4번이 참인 명제가 됩니다. 다음 중 역이 참이고 대우가 거짓인 명제는 명제와 대우는 일치하기 때문에 대우가 거짓 명제이기 위해서는 명제가 거짓 명제여야 합니다. 1번에서 가정의 x가 마이너스 1이면 결론에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는 참인 명제가 되므로 대우도 참인 명제가 됩니다. 2번에서는 반예로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일 때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그 역 또한 거짓 명제가 되겠죠. 3번에서 가정에 xy의 곱이 양수, 그러면 xy가 동시에 양수이거나 아니면 동시에 음수일 때 조건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우도 거짓 명제가 되겠고요. 역은 결국 참인 명제가 됩니다. 4번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다. 그러면 절대값 x와 절대값 y는 각각 0 이상이기 때문에 둘의 합이 0이 되는 방법은 각각 0, 즉 x도 0이고 y도 0이 되는 방법이므로 4번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우가 거짓이고 역이 참인 명제는 3번이 됩니다. 두 조건 PQ일 때 명제 not P이면 Q의 역이 참이 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은 명제 not P이면 Q이다의 역, 그렇다면 Q이면 not P이다가 되고요. 이것이 참이 되기 위한 진리집합은 Q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Q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9분의 n보다 작다가 되니까 수직선 위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요.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n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것이 포함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Q집합을 덮은 영역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수직선상에서의 수의 구조를 가져야 되고 이것이 포함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해서 이를 연립하게 되면 n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2 이상 27 미만, 여기서 자연수 n의 최대값은 26이 됩니다. 다음 명제가 참일 때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면 명제의 가정과 결론에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여기서 가정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과 5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적용이 되고요. 결론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m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또는 5가 아닌 모든 실수였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5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m의 값의 합은 2분의 9가 됩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 Q이면 not P이다가 참일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먼저 두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풀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여기서 가정에서는 각변에다가 2를 더해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고, 결론은 마이너스 m을 이항했을 때 m은 m-5 이하 또는 x는 5 플러스 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명제 Q이면 납피이다가 참이기 위한 진리집합은 Q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Q집합을 수직선 위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요. 이것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기 위해서 P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이하 5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Q집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값들을 부등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요. 이를 정리해 주면 m은 4 이하 또는 m은 0 이상이 되니까 이를 연립하게 되면 그때 m의 값의 범위 바로 0 이상 4 이하가 됩니다.